내외기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IF 2023 가장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DG의 적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인 SDG 4번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세션이 되겠습니다. 위기 시에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교육이라는 세션을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교육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카트린 하비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COO님을 모시고 패널 분들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연설을 들을 예정인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이신 스테파니아 지아니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패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교육 세션으로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션을 GIF 2023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불평등의 고조, 난민, 그리고 보건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학관계는 강력한 다자간 행동과 새로운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최빈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15년에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채택했을 때 했던 약속을 달성하는 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금융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파리 이전에 이미 협상이 된 금액입니다. 기후행동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 UN 교육정상회담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유네스코 데이터에 의하면 100개의 국가 중에 47%는 국가 교과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교사들의 40% 이하만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고 기후변화가 자신의 지역과 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하는 교사는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와 교육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 과제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잘 아는 학습자여야 하고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변혁적 녹색 교육이야말로 교육 기술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기술은 단순히 온라인 학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혹은 교육 기술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의미하고 이에 동반하는 인프라를 의미하며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지원이 가능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을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 교육의 개념의 파괴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 구조를 다시 한번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야심찬 목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유엔 사무총장께서 작년에 변혁 교육 정상회담을 개최하셨습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하면서 결국은 교육을 녹화하고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지의 교사, 학교, 기업, NGO 그리고 대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전체 교육 제도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맥락과 환경에 새로운 교육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적절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진정한 협업이 가능하고 현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패널을 통해서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그리고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녹색 교육의 사례를 들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국제적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녹색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영감과 모멘텀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변혁적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상상하는 것은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와 건강한 지구 그리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데 교육이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번 지프 2003 포럼은 기후변화가 시급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는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고 이 위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기후위기는 진정 우리가 삶에서 싸워야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최근 유네스코가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4분의 3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절반 정도는 기후변화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교사의 40% 미만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엄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공조된 그리고 포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여 이를 작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유엔 교육 번역 정상회의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130개국의 의사결정자를 결집시켰고 청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양자기관들 그리고 민간 부분의 힘도 함께 모았습니다. 영국과 일본, UNEP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즉 ILO와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중요한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는데 그리닝 에듀케이션 파트너십, 녹색 교육 파트너십 구상입니다. 국가와 기후변화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4대 부분 목표의 의지를 모읍니다.
녹색 학교, 녹색 학습, 녹색 역량과 준비성, 그리고 녹색 지역 사회입니다. 녹색 교육 파트너십은 청년과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양질의 기후 변화 교육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유네스코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60여 개국의 7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유네스코는 녹색 교육 관련 커리큘럼 가이드를 만들어서 청년이 이끌고 또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함께 이런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가이드는 신중한 방식으로 또 유네스코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속가능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 관련 증거와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든 학습자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배양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션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이를 통해서 녹색 교육 파트너십의 영향을 내재화하고 확대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의 UN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 기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정한 녹색 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아동들 그리고 청년이 진정한 미래 변화의 주자가 되어 우리 사회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서 배우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신 분은 힐레제 반틀랑드 국제대학협회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케이트 그리어 기후변화 지속가능 교육센터 연구원님이십니다. 테밀라드 살라미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코 챔피언즈 전문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샤넌 코브란드 SDG 아카데미의 리저널 팀 리드 for Asi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셔린 나발 샤야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바이 케어스의 다이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패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힐리제 반틀랑드 사무총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국제대학협회에서 최근에 고등교육과 SDG를 위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고등교육 기관들이 왜 녹색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개회 발언이 우리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녹색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녹색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한 결과물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반드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녹색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브룬트란드 보고서가 있었죠. 브룬트란드 보고서를 통해서 그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노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 이후에 여러 당사국 회의로 이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SDG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긴 했습니다. 교육 분야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어젠다, 사회의 어젠다에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국제대학협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다양한 정치적 어젠다가 마련이 되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고등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젠다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교육 분야의 어젠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와 교육계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고등교육 기관들의 기여를 촉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함께 어젠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 이야기를 할 때는 고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고등교육 기관들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녹색 교육이 아닌 다양한 측면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기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정치권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교육은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가 동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진전이 아닌 퇴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개의 SDG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의 사회의 체계적인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조기 교육에서부터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등교육 기간까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억 5천만 명의 학생들이 분명히 미래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교육의 생태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은 케이트 그리어 연구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 교육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프로세스의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특히 녹색 교육, 이제는 지속가능 교육까지 생각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거대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녹색 교육 프로세스가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 그리고 의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녹색 교육 프로세스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책과 관행 속에서 불평등이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교육 과정에 접목되어 이러한 인간과 또 축출과 관련한 프로세스가 모든 인간, 인류 그리고 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간의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낙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빈국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부국에 또 빈곤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배양을 하고 또 조화롭게 지구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교육은 주변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조치들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지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 교육 환경 내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구조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지역사회로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정책적인 맥락과 정책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녹색 스킬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모든 일자리, 모든 개인, 모든 산업에 대한 역량, 적절한 역량을 통해서 지구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 지구에 서식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교육 문화 조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 문화가 경쟁의 가치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만 중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존중,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언급이 됐지만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 교육을 이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또 공정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하고 사람과 인간을 서로 이해하는 것 또 적극적인 시민 정신이 반기문 센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직업이 녹색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밀라 살라미 전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또 활동가들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프리카 맥락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사 교육입니다. 이 교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교육을 우리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기후변화를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사들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서 지식을 제공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으로 교과 과정을 녹화하고 또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서섹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저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또 정책을 공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사 과정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따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어떻게 환경 교육을 포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별도의 과목이 아닌 총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학습자들을 위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에 대한 교육이 모든 교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학생들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당사국 27차 회의에서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70%가량이 기후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등 각각의 현실에 맞게 메시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주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에 대한 소통을 마련할 때 있어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맥락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면 아프리카에 맞게, 다른 대륙이라면 다른 대륙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맞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교사이든 농부이든 가정주부이건 기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위한 기후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협업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합쳐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기후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부, 체제, 국가, 국제기구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지식 전파를 위한 교육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직접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지식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공통점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셰넌 코브란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SDG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타밀라가 말씀하신 교사교육 관련해서 어떠한 자원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녹색 교육,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터린 그리고 패널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들으면서 제가 정말 계속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하시는 말씀에 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DG 아카데미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예, UN SDG-N의 일환으로서 9년 동안 이 무료 교재를 제공하고 또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녹색 일자리, 녹색 정책, 그리고 총체적인 다학제적인 방식의 녹색 개념, 기후 정의 또는 공정한 전환, 형평성과 정의, 지속 가능성, 이러한 개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녹색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자리나 삶이나 교육제도의 전환, 그리고 정책의 전환을 이해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SDG 아카데미가 40개의 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픈 온라인 코스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dX의 유일한 SDG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 마이클 매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후변화 과학자이죠. 그래서 SDG 프레임워크나 정책과 재원 조성과 관련한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시경제와 관련한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 논의와 관련한 또 문화적인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글로벌 공공재로서 이러한 전문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과 그리고 또한 초등, 중등교육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학 교수들과도 협력하고 있고요. 강사들 그리고 교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들의 교육법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보다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어떤 교육 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전문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 그리고 또 어떤 녹색 정의 어떠한 주제이든 이러한 주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또 직업에 있어서 모든 개인들이 혜택을 얻고 이러한 의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K12 교육과 관련해서 글로벌 스쿨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초중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 세계 7만 3천 명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례 연구나 교육 계획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파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한 자원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 접근성 제한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SDG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무상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다양한 코스와 프로그램들이 공개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슈린이신데요. 이틀 전에 두바이 케어스의 총 담당자 분과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SDG 4를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두바이 케어스는 녹색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망가져 있는 체계에 단순히 밴드만 붙여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여러 도전 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거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수십 년 전부터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안 고쳐져서 현재의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한 변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두바이 케어스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최되었던 변혁교육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미래에 살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치들 또 역량들 교과 과정들이 있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도 필요하고 교사 교육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자신의 국가와 경제에
친환경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총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문제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지구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것은 교육부 장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장관, 경제장관, 재무장관, 환경장관 모든 담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녹색 교육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 체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체제 밖에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도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안적 교육 방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바이 케어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의 주체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분야도, 의료 분야도, 에너지 분야도 다 함께해야 합니다. 교육은 SDG를 모두 달성하는데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할 텐데 기회가 된다면 제28차 당사국 회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어떠한 미래 인간을 꿈꾸는가, 결국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에서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환을 위한 디자인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1단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질문 하나 정도는 청중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력, 파트너십,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가능 교육 어젠다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매우 좀 종합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이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또 협력의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셔린이 얘기하신 부분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지식 시스템 간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IU에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인 고등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협력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회, 그리고 변혁과 새로운 설계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설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연구 지속가능과 관련한 글로벌 클러스터를 통해서 특정 대학들이 각각의 SDG 목표에 대해서 보다 연구를 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과 연구기관들 그리고 정책 기반가들과 만나서 이런 글로벌 목표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케이트 그리고 샤린 셰넌 그리고 또 테밀라레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기반의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족분들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트 그리어 연구원님,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국에서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적이라든지 성공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UK 내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다른 국가에 적용을 했을 때 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과 사람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국가에 맞는 정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부족분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교육하더라도 일부 교과 과정에서 조금씩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있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각인되지 못한다면 졸업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잉글랜드에서 지속가능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여러 기관들과 개인들이 정부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이것이 가능해졌고, 정부 안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련된 전략은 좋은 출발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나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택인 경우도 있고 또 선택 과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 교육, 환경 교육, 기후변화 교육이 선택이 되거나 혹은 방과 후가 된다면 이것이 결과가 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육제도 내에서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감독을 받고 있는 주요 과목들도 시험을 보는 과목으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을 하기는 했죠. 우리가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의지가 표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변화는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후위기는 점점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할 때가 아니고 다 같이 노력을 더 배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트. 이제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부 부분, 교육 부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여러 다른 차원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교육 그리고 유용한 교육을 우리 교육 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테밀라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너무 좀 명백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인데 이들이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의 바로 중심에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수혜자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지 이들이 주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도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정책적인 애드보커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옹호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우리의 학습 시스템에 접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라에서 한 6년 전부터 이런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아프리카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후 변화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아동들 그리고 이 지역민들에게 교육을 전파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제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적인 압력도 필요하죠. 글로벌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하고 이들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교육제도 안에 기후변화 교육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기후 활동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나이제리아에서도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을 통한 활동들도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의 의미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수익화도 할 수 있습니다. SDG 아카데미와 같은 기관들이 여러 교재들을 개발해서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특히 이러한 교육 변화 정상회의 그리고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보면 바이키드나 얼스데이와 같은 조직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이 기후변화 교육의 인식이 제고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에 와서 이러한 단체들이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한 플랫폼을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행사해서 기후변화를 우리 교육 제도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액션도 취하고 정책 이반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5개 영역에서 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도 감사하고 활동도 감사합니다. 셰넌 코브라님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직접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도 협력을 하고 계신지 직접 교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SDG 아카데미로서 다양한 강사, 교육자, 교수님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만든 자료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통합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혹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무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전체 과정을 전통적인 대학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크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대학에 적용을 해서 플립 클래스룸 모델을 사용하든지 혹은 일부 온라인 교육을 통합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전통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육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돕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DG 아카데미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 캠퍼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지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SDG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캠퍼스에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허브 정원을 만든다든지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SDG에 대한 관심이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짜리 훈련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연간 KPI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권고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후에는 의무 교육 형태로 제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SDG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소개되고, 이것이 교육 현장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학에서 일을 하건 대학에서 공부를 하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지속가능 발전 운동을 통해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DG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짧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모든 교직원들의 의무 교육으로 적용이 된다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왜 캠퍼스에서 이와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만약에 특정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지속가능 발전의 맥락에서 나의 전공 분야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SDG와 관련을 해서 문학을 가르치던 호텔업을 가르치던 어떤 분야를 가르치던 SDG를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작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창의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KPI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짧고 간단하고 의무화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채세 질문이 더 있는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교육이 두바이 케어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다음 캅 28차 당사국 총회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캅 28 의장국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 관련 기관으로서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 교육은 제28차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육 주제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기후의 접목점을 인식하고 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비전과 또 전략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에 있어서 또한 전환과 또 평생 학습과 역량 강화, 그리고 재원 조성, 자본 등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변화의 주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요. 또 캅 28차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Rewired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내용들도 전달하고 또 어떤 국가 정상들 또 장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관련한 의지를 처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 교육에서부터 여기에서 두바이 선언이 있죠.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rewired 선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하여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해법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 또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 의제와 관련한 생각이 있는 분들, Rewired 서밋에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교육이야말로 모든 SDG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이 모든 SDG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케어스가 수백만 건의 이메일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또한 반기문 센터 차원에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회 발언을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힐리제 반트 랑드 사무총장님께서 들썩들썩 하시는데 20초 내지 30초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션이어서 시간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리제, 케이트, 티밀라데, 셰넌, 샤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대화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교육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차 당사국 회의 때 연구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케이트 말씀하시죠. 28차 당사국 총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후 인파워먼트와 관련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작년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28차 당사국 총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정치적인 참여와 또 정책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티밀라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를 통해서 또 이 행동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바이 케어스와 또 이런 4년 동안 많은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밀라레. 네, 감사합니다. 모든 회의 말에 제가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 당사자로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참여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바이 케어스가 제28차 당사국 회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청년들이 꼭 필요하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코로나가 교훈을 준 것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과 이행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19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육의 방식을 바꾸고 유연성을 가져와 새로운 교육 방식 그리고 지속 가능성, 녹색 교육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기라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로부터 배운다. 정말 좋습니다. 슈리님.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을 한다면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들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바이 케어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반기문 센터와 함께 청년과 청소년을 핵심에 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0개월 동안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실제 진행이 될 때에는 실제 액션 플랜이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P28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솔루션과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행동과 해법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제 행동 계획을 이행하자. 그 결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력한 테마를 기반으로 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세대학교 측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그리고 필립이 지난 수주 동안 코디네이션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동의 목소리, 말레이시아의 목소리, 유럽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모든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교육과 관련된 세션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P28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COP28 당시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널을 마지막으로 GIF 202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